안녕하세요. 오늘 기술업계, 특히 반도체 시장의 정말 뜨거운 소식들 함께 깊이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요즘 엔비디아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데요. 여기에 경쟁사 인텔에 대한 대규모 투자 소식까지 더해져서 정말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계시죠. 저희가 오늘 다룰 내용은요. 최신 뉴스 보도들, 또 시장 분석과 리포트, 관련 발표 자료들을 종합해서 살펴볼 겁니다. 이걸 통해서 엔비디아 상승세 배경이 뭔지, 그리고 그 인텔 투자가 단순 협력을 넘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한테 어떤 영향이 있을지 이걸 좀 명확하게 짚어보는 게 오늘 목표입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우선 엔비디아 이야기부터 좀 해보죠. 주가가 연일 사상 최고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분위기가 정말 좋아요. 단순히 AI 붐 때문이다 라고만 하기엔 뭔가 더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요인들이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AI 반도체 수요 폭발, 이게 가장 근본적인 동력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기대감을 더 키운 계기가 있었죠. 바로 엔비디아 칩 생산의 핵심 파트너, 대만 TSMC 있잖아요. TSMC요? 네, 여기가 시장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했어요. 그게 엔비디아한테도 호재군요. 그렇죠. 이게 단순히 TSMC만 좋다는 게 아니라 AI 칩 수요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구나. 그리고 이게 계속 가겠구나 하는 그런 강력한 시그널로 시장이 받아들인 거죠. 이게 엔비디아 주가에 불을 붙인 좀 중요한 계기였습니다. TSMC 실적이 엔비디아 기대감으로 바로 연결되는군요. 수요 측면에서 또 하나 그 중국 수출 관련해서도 뭔가 얘기가 있었죠. 규제 완화 가능성, 특히 H20 칩 수출 재개 가능성 얘기가 나오면서 기대감이 커지는 것 같던데요.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H20 칩. 이게 뭐냐면요. 미국 정부 규제 때문에 엔비디아가 기존 고성능 칩 사양을 좀 낮춰서 뭐랄까 중국 시장 맞춤형으로 만든 모델이거든요. 근데 그동안은 이것마저도 수출길이 막혀 있었는데 네, 그랬었죠. 최근에 미국 정부가 이걸 허용할 수도 있다. 이런 분위기가 좀 감지된 거죠. 아하. 이 소식 나오자마자 월스트리트 투자은행들이 막 엔비디아 목표 주가를 올렸어요. 정말요? 네. 단기적으로 이것만으로도 1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13조 원 넘는 추가 매출이 생길 수 있다. 이런 꽤 구체적인 전망까지 나오더라고요. 100억 달러요. 와. 네. 그러니까 잃어버렸던 거대 시장, 중국에서 다시 판매 기회가 열릴 수 있다. 이 점에서 아주 중요한 뉴스죠. 이야, 100억 달러? 정말 엄청난 규모네요. 그런데 중국만 있는 게 아니라면서요. 다른 지역에서도 새로운 수요가 생기고 있다 이런 소식도 흥미롭던데요. 특히 중동 쪽, 사우디아라비아가 굉장히 적극적이라던데요. 그렇습니다. 사우디를 중심으로 해서 중동 국가들이 그 국가 차원에서 초대형 AI 데이터 센터를 짓는데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어요. 국가 차원에서요? 네. 그냥 기존 센터 확장하는 수준이 아니고요. 자체 AI 역량을 확보하려는 그런 국가적인 프로젝트인 거죠. 이 과정에서 엔비디아의 최신 AI 가속기, 예를 들면 GB130 블랙웨일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최신 칩이죠. 이런 최첨단 GPU가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로 필요한 거예요. 적게는 수만 개, 많게는 수십만 개까지 팔릴 수 있다. 이런 예측이 나올 정도니까요. 수십만 개요? 와. 데이터 센터 하나에 그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규모가 워낙 크니까요. 여기에 더해서 그 사우디 국부펀드가 후원하는 스타트업이 있어요. 후메인이라고 웨어러블 AI 기기 만드는 곳인데. 후메인? 네. 여기하고도 엔비디아가 대규모 칩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런 계약들은 당장 매출도 매출이지만 앞으로 안정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했다는 의미도 있는 거죠. 중동이 새로운 핵심 수요처로 떠오르는 겁니다. 들어보니까 정말 여기저기서 호재가 터지고 있네요. 정리를 좀 해보면 원래 강했던 AI 칩 수요가 TSMC 실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됐고 또 규제 완화로 중국 시장 회복 가능성도 커졌고 여기에 중동이라는 새로운 거대 시장까지 열리고 있다. 이런 상황이네요. 단기, 중기 전망이 밝을 수밖에 없겠는데요. 정확합니다. 예. 이런 요인들이 다 같이 작용하면서 엔비디아의 앞으로 매출 성장이나 수익성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정말 최고조에 달했고 이게 주가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승세를 타는 와중에 정말 시장을 깜짝 놀라게 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바로 엔비디아가 오랜 경쟁자였던 인텔에 거액을 투자했다는 소식인데요. 투자 규모가 무려 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조 9천억 원. 이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50억 달러. 그야말로 업계를 뒤흔든 빅딜이었죠.
이래 단순히 돈만 투자한 게 아니라면서요. 지분도 확보하고.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요? 네, 엔비디아가 인텔 지분 4% 이상을 확보해서 주요 주주가 됐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단순히 돈만 넣은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양사가 PC하고 데이터 센터용 칩을 같이 개발하기로 합의했다는 점입니다. 가치 개발요? 네, 특히 인텔이 자기네 차세대 PC용 CPU에 엔비디아 GPU 기술을 통합하기로 한 거, 이게 굉장히 파격적인 행보죠. 와, 경쟁사 기술을 받아들이더니 그쵸. 과거 두 회사의 경쟁 구도를 생각하면 정말 상상하기 어려웠던 일입니다. 인텔 입장에서도 정말 큰 결정이었겠네요. 시장 반응도 엄청났다고 들었습니다. 인텔 주가가 하루 만에 30% 넘게 폭등했다면서요. 38년 만에 최대 상승폭이라고. 네, 맞아요. 30% 이상 급등했어요. 인텔 부활의 신호탄이다, 뭐 이런 평가까지 나오더라고요. 인텔이 그동안 얼마나 좀 어려웠으면 이런 반응이 나왔을까요? 인텔이 사실 지난 몇 년간 좀 힘들었죠. 제조 공정 기술 개발에서 경쟁사들한테 좀 뒤처졌고, PC 시장 성장도 둔화되고, 데이터 센터 시장 경쟁도 심해지고, 네, 고전한다는 얘기가 많았죠. 네, 주가도 계속 부진했고요. 그런 상황에서 엔비디아, 그러니까 지금 AI 시장의 절대 강자잖아요. 그렇죠. 이 엔비디아로부터 대규모 투자랑 핵심 기술 협력 약속을 받아냈으니까 시장이 정말 열광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물론 많은 사람들이 비대했던 파운드리 계약,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인텔한테 칩 생산을 맡기는 거예요? 네, 위탁 생산. 그건 이번 발표에는 포함이 안 됐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협력은 인텔한테는 정말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인 거죠. 엔비디아 자본 투자는 당장 인텔 재무구조 개선이나 R&D 투자 여력 확보에 도움이 될 거고요. 네, 그렇죠. 또 엔비디아 GPU 기술 통합은 PC 시장에서 당장 AMD 같은 경쟁사랑 붙었을 때 제품 경쟁력을 확 높여줄 수 있거든요. 더 나아가서 데이터 센터 시장에서도 양사가 협력해서 뭔가 새로운 솔루션을 내놓을 수도 있게 됐고요. 그래서 이게 단순 협력을 넘어서 양사 모두에게 어떤 구조적인 전환점, 그리고 어쩌면 업계 전체 판도를 바꿀 수도 있는 그런 중요한 거래로 평가받는 겁니다. 그렇군요. 인텔 입장에서는 정말 절호의 기회를 잡은 셈이네요. 단기적으로는 주가 오르고 투자 심리 좋아지고, 장기적으로는 R&D 빨라지고 제품 경쟁력 강해지고, 그리고 무엇보다 엔비디아의 핵심 파트너라는 위상을 딱 얻으면서 다시 성장 스토리를 쓸 발판을 마련했다. 이런 의미가 크겠네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파운드리 계약, 이게 빠진 건 좀 아쉬운 부분 아닌가요? 이게 혹시 이번 딜의 한계점 같은 걸 보여주는 건 아닐까 싶은데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파운드리 계약까지 딱 성사됐으면 정말 뭐랄까 활용점장이었겠죠. 아마도 아직 인텔의 최첨단 공정 기술이나 양산 능력에 대해서 엔비디아가 100% 확신을 갖지는 못했을 수도 있고요. 혹은 TSMC와의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전략적인 고려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럴 수 있겠네요. 하지만 이번 발표에서 빠졌다고 해서 앞으로도 가능성이 아예 없다, 이렇게 보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오히려 이번 협력을 통해서 양사 간의 신뢰가 좀 쌓이면 미래에는 엔비디아가 인텔한테 일두 물량을 맡기면서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시나리오도 충분히 그려볼 수 있거든요. 장기적으로는 가능성이 열려있다. 그렇죠. 이번 딜은 그 가능성을 열어두는 첫 단추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관점을 좀 바꿔서 엔비디아 입장을 한번 보죠. 지금 누가 봐도 잘 나가고 있는 엔비디아가 왜 굳이 한대 경쟁자였고, 어찌 보면 지금도 잠재적 경쟁자인 인텔에게 이렇게 큰 돈을 투자하면서까지 손을 내밀었을까? 여기서부터 정말 흥미로워지는데요. 엔비디아가 얻는 건 뭘까요? 엔비디아에게도 이번 투자는 정말 여러 가지 중요한 전략적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가장 직접적인 이점은 인텔하고 협력해서 그 X86 기반 CPU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에요. X86 CPU. 네, X86 아키텍처가 여전히 데이터 센터랑 PC 시장의 주류 표준이잖아요. 그렇죠. 엔비디아도 자체적으로 ARM 기반 CPU, 그레이스 CPU라고 하죠. 그걸 개발했지만 시장 대부분을 차지하는 X86 생태계랑 강력하게 연결될 필요가 있었거든요. 이번 협력으로 인텔 CPU랑 자기네 GPU 그리고 네트워킹 기술까지 딱 결합해서 강력한 통합 플랫폼을 만들 수 있게 된 거죠. 이게 특히 데이터 센터 AI 시스템 시장에서 AMD나 다른 ARM 기반 솔루션들이랑 경쟁할 때 훨씬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해줄 겁니다. 통합 플랫폼 구축이 중요하군요. 둘째는요, 인텔의 차세대 PC칩에 엔비디아 GPU 기술이 들어간다는 거. 이건 앞으로 정말 폭발적으로 성장할 걸로 예상되는 AI PC 시장 있잖아요. 네, AI PC. 요즘 계속 얘기 나오죠.
여기서 엔비디아의 영향력을 아주 빠르고 넓게 확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인텔 CPU가 여전히 PC 시장의 절대 강자니까 인텔 칩을 통해서 엔비디아 AI 기술이 수많은 PC에 그냥 기본으로 탑재된다. 그러면 시장 선점 효과는 정말 엄청날 겁니다. 와, 그건 정말 그렇겠네요. 네, 그냥 그래픽카드 하나 파는 걸 넘어서 AI 컴퓨팅 플랫폼 자체를 시장 표준으로 만들려는 엔비디아의 큰 그림하고 딱 맞아떨어지는 거죠. 단순히 기술 협력을 넘어서 50억 달러라는 거액을 투자해서 지분 4% 이상의 주요 주주가 되었다는 점. 이것도 그냥 넘어갈 순 없겠네요. 단순 파트너십 이상인 것 같은데요. 정확합니다. 주요 주주가 됨으로써 엔비디아는 인텔의 어떤 경영이나 전략 방향에 일정 부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죠. 과거에 그렇게 치열하게 경쟁했던 상대가 이제는 뭐랄까 운명 공동체적인 성격을 띤 전략적 동반자가 되는 셈이에요. 이건 또 공동의 경쟁자인 AMD를 효과적으로 견제하는 효과도 가져옵니다. 아, AMD 견제 효과까지? 그렇죠. 인텔이랑 엔비디아가 손을 딱 잡으면 AMD는 CPU 시장, GPU 시장 양쪽에서 더 강력한 경쟁 압박을 받게 될 겁니다. 또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기존의 강점인 ARM 기반 생태계뿐만 아니라 x86 진영에서도 강력한 발판을 마련하게 되니까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호환성을 극대화하고 개발자 생태계를 더 넓힐 수 있는 이점도 있고요. 들어보니까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정말 다각적인 포석이 깔린 굉장히 전략적인 투자로 보이네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좀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엔비디아가 인텔의 기술이당 자금을 지원해서 결국 미래에 더 강력한 경쟁자를 키워주는 꼴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고요. 또 이렇게 거대 기업끼리 협력이 강화되면 오히려 시장 경쟁이 약화되고 혁신이 좀 저해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있지 않나요? 네, 아주 타당한 지적입니다. 실제로 그런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겠죠. 엔비디아 지원으로 인텔이 다시 기술력을 회복하고 자체 GPU 경쟁력을 강화한다면 언젠가는 엔비디아에게 위협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엔비디아는 아마도 그런 잠재적 위험보다는 당장의 전략적 이익, 그러니까 x86 CPU 확보, AI PC 시장 선점, AMD 견제, 이게 더 크다고 판단했을 겁니다. 또 지분 투자를 통해서 어느 정도는 통제력을 확보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일리가 있네요. 시장 경쟁 약화나 혁신 저해 우려에 대해서는 이건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두 거대 기업이 손을 잡으면 단기적으로는 경쟁 강도가 좀 완화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시너지를 통해서 더 강력한 통합 플랫폼을 개발하고 새로운 기술 혁신을 이끌 수도 있거든요. 오히려 혁신을 이끌 수도 있다. 네, 예를 들어 CPU랑 GPU가 훨씬 더 긴밀하게 통합된 새로운 아키텍처가 등장할 수도 있겠죠. 또 이번 협력이 AMD나 다른 ARM 진영 플레이어들을 자극해서 더 혁신적인 제품을 내놓도록 촉진하는 그런 효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쟁의 양상이 바뀔 뿐이지 경쟁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을 거다, 이런 시각도 많습니다. 젠슨 황 CEO가 이번 협력을 두고 두 플랫폼, 그러니까 x86과 엔비디아 가속 컴퓨팅이 하나로 융합되는 거다. 이렇게 표현했던데요. 그 말이 이제 좀 더 명확하게 이해가 되네요. 단순히 칩 몇 개 같이 만드는 차원이 아니라 정말 AI 시대의 컴퓨팅 표준 자체를 새롭게 정의하고 시장 지용을 완전히 바꾸려는 그런 거대한 야심이 담긴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맞습니다. 고성능 AI 플랫폼 확장, 차세대 PC 시장 장악, 또 잠재적인 공급망 다변화까지 정말 여러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으려는 아주 공격적인 전략이죠. 네, 오늘 저희는 엔비디아를 둘러싼 최근의 여러 긍정적인 시장 상황과 함께 가장 뜨거운 이슈였죠. 인텔과의 대규모 투자 및 협력에 대해 깊이 있게 분석해봤습니다. 강력한 AI 수요를 기반으로 한 독보적인 성장세에 더해서 경쟁자였던 인텔마저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과감한 전략적 행보, 이를 통해 미래 컴퓨팅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더욱 공고히 하려는 엔비디아의 의지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네, 동시에 이는 어려움을 겪던 인텔에게도 제도약의 발판을 마련해 주면서 결과적으로는 반도체 및 AI 컴퓨팅 시장 전체에 거대한 변화의 파도를 일으키고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생각해 볼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살펴본 엔비디아와 인텔 사례처럼 기술 산업의 거인들이 경쟁과 협력의 경계를 막 넘나들면서 합종연행하는 모습이 점점 더 빨라지고 있거든요. 이러한 거대 기업 간의 빅딜이 과연 미래 기술 발전의 속도를 더 빠르게 할까요? 아니면 특정 기업들의 지배력을 너무 강화시켜서 오히려 혁신의 다양성을 좀 해치게 될까요?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네, 이 경쟁 구도의 변화가 가져올 장기적인 영향은 무엇일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앞으로 우리가 계속 지켜보면서 찾아가야 할 흥미로운 숙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복잡하고 또 흥미로운 기술 세계를 탐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고 또 시야를 넓혀드릴 유익한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